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죠.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 거대한 인공지능도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도 심지어 은행 보안 시스템도 단 3개의 규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을 계산의 우주로 초대합니다. 3개의 단순한 규칙이 어떻게 현대 문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아무도 못 푸는 암호가 어떻게 여러분의 카카오뱅크를 지키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계산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건 마치 누가 우주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별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의 정의는 다릅니다. 계산이란 단순한 논리적 규칙들이 결합하여 우주적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체계. 좀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레고 블록 하나하나는 작고 단순하지만 그게 쌓이면 에펠탑도 되고 우주선도 되잖아요. 계산도 똑같습니다. 단순한 규칙 몇 개가 모여서 GPT가 되고 자율주행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영상이 됩니다. 그럼 그 단순한 규칙이 도대체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공개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SNS, 인공지능, 로켓 궤도 계산. 이 모든 걸 쪼개면 딱 3가지 명령어만 남습니다. 첫 번째, 변수 더하기 1. 변수 값에 1을 더하라. 그냥 하나 더. 입니다. 두 번째, 변수 빼기 마이너스 1. 값이 0이 아니면 1을 빼라. 하나 뺄게. 근데 이미 0이면 멈춰. 세 번째, 조건부 이동. 값이 0이 아니면 특정 명령어로 이동하라. 아직 안 끝났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뭐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3개로 구글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방금 본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가 단순하다고 우주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 원자가 어떻게 복잡한 프로그램이 되는지 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더 센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3 더하기 2를 계산하려면 컴퓨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x에서 1씩 빼면서 동시에 y에 1씩 더한다. x가 0이 될 때까지. 그럼 y에 원래 x의 값이 다 더해져 있겠죠. 이게 바로 분자 프로그램 덧셈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덧셈 프로그램을 z번 반복하면 곱셈이 됩니다. 이게 고분자 프로그램 곱셈이죠. 이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 함수, 반복문, 클래스, 딥러닝 모델. 결국 모든 게 이 세 원자의 조합입니다. 마치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고 탄소가 모여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요. 단순함이 복잡함을 만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로? 3가지 명령어로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 질문에 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자 알론조 처치와 앨런 튜링입니다. 1936년에 이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처치 튜링 명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작업은 이 3개의 원자 명령어 조합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명제를 반박하는 판례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AI도 우주선 궤도 계산도 모두 이 3개의 원자가 쌓인 거대한 탑입니다. 앨런 튜링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치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고 컴퓨터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천재들은 항상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효율성 얘기입니다.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와 얼마나 빠르게 하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바빌로니아 제국군 계산 기원전 1700년경. 목표 2의 제곱근을 구하자. 방법 반복근 4. 딱 3번 계산하면 1.414에 도달. 효율성 95점. 거의 완벽합니다. 유클리드 호재법 기원전 300년경. 목표 두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자.
예시 5730과 1800의 공약수는 무식하게 하나씩 나눠보면 수십 번 계산해야 하지만 유클리드 방법으로는 순식간에 30이 나옵니다. 효율성 98점. 거의 신의 경지.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소인수분의 팩토리제이션. 목표 큰 숫자를 소수의 곱으로 분해하자. 방법은 그냥 하나씩 다 나눠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성 5점. 처참합니다. 근데 잠깐, 이 처참한 알고리즘이 나중에 인류를 구한다는 사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인수분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짧은 숫자는 쉽습니다. 15는 3 곱하기 5. 금방이죠. 그런데 숫자가 길어질수록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짧은 숫자는 순식간에 분해됩니다. 13자리 숫자의 경우 현대식 컴퓨터도 연산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가져다 놔도 300자리 숫자의 소인수분해는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인류는 아직도 소인수분해를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요? 왜냐면 바로 그 못 푼다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카카오톡 보안을 지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시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계가 9시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4시간이 지나면 몇 시죠? 1시입니다. 9 더하기 4는 13인데 시계는 12가 넘으면 처음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모듈러 연산입니다. 수학기호로 쓰면 37, 27, 7 모두 10, 37, 27, 7이 숫자들은 서로 전혀 다르지만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7입니다. 모듈러 연산에서는 이 셋이 같은 숫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일반 연산에서는 숫자의 크기 정보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연산에서는 크기 정보가 사라지고 오직 주기성만 남습니다. 37인지 7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만 보여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크기 정보의 소멸이 암호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호학의 핵심 원리를 이해할 때가 됐습니다. 모듈러 연산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한 방향은 쉽고 반대 방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쉬운 난이도인 거듭 제곱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2의 100만 승을 모두 10으로 구해본다면 100만 번 곱하라고요? 말도 안 되게 보이죠. 근데 패턴을 알면 순식간입니다. 답은 6입니다. 2 1승은 2, 2 2승은 4, 2 3승은 8, 2 4승은 6, 2 5승은 2, 4개마다 반복됩니다. 규칙만 알면 수백만 승도 즉시 계산 가능합니다. 어려운 난이도인 거듭 제곱근을 알아보겠습니다. x의 7승 80만 7299 모두 147만 6221x는 이건 반대로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크기 정보가 소멸되어 있어서 추론이 불가능하고 모든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입니다. 잠그는 건 쉽고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비대칭성이 인류의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송신자 내가 데이터를 전송하려 합니다. 데이터를 공개된 모듈러 연산 X7 모드 N으로 암호화합니다. 누구나 잠글 수 있습니다. 공개 키니까요.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해커가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런데 해커가 원래 X를 구하려면 수백 자리의 거듭 제곱근을 풀어야 합니다. 현대 컴퓨터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은 비밀키 개인키를 갖고 있어서 순식간에 복호화합니다. 이게 바로 공개키 암호학 RSA입니다. 계산의 극단적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정보 보안을 만듭니다. 못 푼다는 게 장점이 되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수학 말고는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비밀은 소인수분해에 있습니다. 자물쇠엔 147만 6221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보는 사람은 누구도 암호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알고 있습니다. n은 p 곱하기 q는 1213 곱하기 1217. p와 q를 알면 오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해독키를 단 몇 번의 계산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수 2개를 곱하는 건 쉽습니다. 그 곱을 다시 소수로 분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사실이
이 암호 체계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만약 누군가 소인수분해를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한다면 인터넷 금융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붕괴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수학자들이 그 알고리즘을 찾고 있고 동시에 아무도 못 찾기를 바라고 있죠.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면 첫 번째 톱니바퀴인 처치 튜링의 원자의 단순한 경우 세 개의 명령어가 모여 모든 논리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인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빠른 경우 유클리드와 바빌로니아의 유산이 계산을 가속화했습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 비대칭성과 한계의 어려운 경우 소인수분해의 비효율성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수호합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계가 작동합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만들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계산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대 디지털 사회의 안전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진 무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소인수분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그 한계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문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학을 못해서 안전한 세상. 못 푸는 문제 덕분에 지켜지는 개인정보. 수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수학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벌써 털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산의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세 개의 원자 명령어에서 시작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거쳐 아무도 못 푸는 암호까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우주만큼 많다는 겁니다. 소인수분해를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 PMP 문제,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계산의 한계 너머에 내일의 새로운 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학은 그냥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퍼즐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푸는 사람이 다음 세상을 만듭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계산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이 모든 암호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지 다뤄볼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